여러분,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 여행을 좀 다녀왔거든요. 파리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베이커리에 갔는데요. 바게트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네, 4유로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5,700원 정도?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요. 제가 국내에 돌아와서 강남의 빵집을 갔거든요. 강남의 어떤 빵집이었는데 거기 바게트 가격이 무려 7,500원이었어요. 잠시만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의 초유명 베이커리보다요, 우리나라 빵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파헤쳐봤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빵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나라에 빵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나라에 빵이 들어온 건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서양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주 음식으로 먹던 게 빵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던 거죠. 1950년대에만 해도 빵은 정말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때는 양과자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외국 원조 물자로 들어온 밀가루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빵 한 조각이 정말 특별한 간식이었다고 해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빵 문화가 자리를 잡은 거는요, 1980년대부터라고요. 파리바게트나 신라면과 같은 유명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빵이 조금씩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빵 가격은 이미 외국에 비해서 비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무슨 브레드, 무슨 베이커리, 이런 거 같은 프리미엄 베이커리들이 늘어나면서요, 빵 가격은 점점 더 오르고 있어요. 3,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단팥빵이 어느새 7,000원이 되어버렸고, 식빵 한 봉지에 10,000원이 넘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대형마트에 들려봤는데요, 빵을 만드는 재료들 가격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버터 한 팩이 무려 15,000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이건 정말 심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제빵 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밀가루 거의 100% 수입이에요. 버터와 치즈 같은 유제품들도 수입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 환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빵집 사장님들은 밤잠을 설치신다고 해요. 근데 수입 가격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 재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치는 유통구조예요. 수입업체에서 도매상으로 가고, 도매상에서 다시 중간업체, 중간업체에서 소매상, 이렇게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재료들은 원가의 2배, 3배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리고 빵값을 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바로 인건비예요. 제빵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빵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대요. 새벽부터 나와서 반죽하고 성형하고 이런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서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고요. 그리고 빵은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휴일도 없죠. 들으신 것처럼 제빵사들의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평균 급여가 3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4대 보험의 퇴직금까지 합치면요, 빵집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죠. 거기다가 요즘 핫한 지역의 임대료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높거든요. 제가 어떤 지역의 빵집 사장님한테 임대료를 물어봤는데요, 월세가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프랜차이즈면 로얄티까지 내야 되죠. 관리비에 전기세, 이런 거 다 합치면 진짜 머리 아파요. 여기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식구들이 다 같이 먹을 식빵 한 봉지를 사면 됐는데요, 요즘엔 혼자 먹을 수 있게 작게 포장된 빵이 인기죠. 당연히 낮게 포장이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요즘 빵집들 정말 예쁘잖아요. 카페처럼 꾸며놓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점점 더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인테리어 비용도 다 빵값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어떨까요? 빵집이 정말 소박해요.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고요. 그냥 빵을 사고 파는 데에만 집중을 하죠. 거기다가 대부분 가족 경영이라 인건비도 우리나라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걸 정리를 해보면요, 비싼 원재료, 복잡한 유통구조,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거기다가 프리미엄화된 소비 문화까지, 이 모든 게 우리나라 빵 가격을 높이고 있는 원인이에요.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빵을 사 먹는 게 사치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애들 간식으로 주고 싶은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외국 여행 가면 빵값에 늘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싸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부 차원에서 원재료 수급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밀가루나 버터 같은 기본 재료들은 수입 구조를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둘째, 소비자들의 인식도 조금 변할 필요가 있어요. 꼭 비싼 프리미엄 베이커리에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동네에 정말 작은 빵집도 맛있는 데 많거든요. 화려한 인테리어나 포장 대신에 빵의 맛에 집중하는 그런 업장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가격 비교도 정말 필요해요. 같은 바게트 빵이라고 해도 가게마다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전 이제 빵 살 때 여러 곳에서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작은 빵집들은 힘든 상황이에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프리미엄 브랜드랑 경쟁하기 힘들고요. 재료값은 상승하고요. 임대료는 부담스럽죠. 덕분에 많은 빵집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사실 더 이상 빵은 서양 음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된 음식이죠. 라면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빵 가격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단순히 누군가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요. 현명한 소비를 한다면요.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